알트코인 개수가 매년 몇천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인정하는 그 거래 플랫폼, 즉 거래가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종목만 몇만 개입니다. 그 말은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은 왜 안 올라요? 이걸 막 뭐 저에게도 물어보는 또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안 오른 종목을 올라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즉 너무나 개수가 많아져서 4년 전, 8년 전에 10,000개, 20,000개일 때랑은 집중도가 다르다. 비트코인 12월 중순 이후에 2달째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졌는데 뭔가 트럼프가 특별한 언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반감기 이후 보통 1년 정도 상승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승장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패턴과는 지금 다른 건가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한두 달간은 확실한 조정장이죠. 확실한 조정장이었죠. 네, 지금 조정장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상승 중의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요? 상승장이라는 거네요? 네, 상승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통 최근에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일부 또 투자자분들은 끝난 거 아니냐? 네, 끝난 거 아니냐? 시즌 종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즌 종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세가 약했어요. 좀 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네, 그런 점에서 상승장이 지속될 확률은 뭐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 조정장이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제 트럼프가 너무나 변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반감기라는 것을 상승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습니다. 4년마다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어느 정도 기간을 갈 것이다. 보통 반감기가 작년 4월이었죠.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상승장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 4년 전, 8년 전도 똑같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올해 10월까지가 상승장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트럼프 그리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외생 변수죠. 이런 것들이 상승장의 아주 초기 혹은 상승장 직전에 항상 이런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좀 왜곡이 됐어요. 비트코인 ETF 승인 작년 1월 이후에 뭐 이전 이후에 상당한 또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이 또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죠. 또 트럼프가 마침 또 이게 상승장의 초입에 또 이 재선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또 기대감으로 또 자금이 몰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들을 이제 개미들이 투자들이 들어오면은 이걸 한번 죽이고 가겠죠. 그럼 이번 조정장이 지금 요 한두 달의 지지부진한 흐름 뭐 대략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이거든요. 가격 조정이.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조정이 끝날 것이냐. 이 기대감으로 들어온 개미들이 아직까지 털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10에서 15% 정도 하락 가지고는. 자, 그렇다면 세력은 이걸 어떻게 역이용하겠죠. 분명히 이걸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서 상당한 또 이 가격 조정도 할 겁니다. 이 가격 조정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제가 뭐 이렇게 점쟁이가 아니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뭐 비트코인은 이제 기본적 분석이 안 되잖아요. 기술적 분석 가야 되죠. 4년 전, 8년 전 한번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이죠. 지난번 반감기 이후의 상승장입니다. 11월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대략 8,300만 원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직전에 보면요. 4월 달에, 그보다 7개월 전이죠. 4월 달에 8,200만 원을 찍고 7월에 3,800만 원까지 하락합니다. 이 하락률이 대략 51%였어요. 3개월 동안. 자, 근데 이 반감기 이후 기간을 그대로 지금 현 시점으로 옮겨오면요. 그 4월에 최초 고점 찍은 시기가 올해 3월이고요. 그리고 50% 하락한 시기가 올해로 치면 6월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최고점을 찍은 피크를 찍은 게 올해 10월이 돼야 합니다. 자, 그걸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2월이니까요. 2월, 3월이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피크를 찍는 기간은 9월, 10월, 11월 그쯤이 될 것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시죠. 물론 이건 단순히 이미 패턴이나 통계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정을 15% 정도 조정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비트코인 투자 지금 들어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투자 전문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통계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상 20% 내외로 떨어졌을 때 들어가시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상승할 때 들어가면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상승장이 끝나버리고 비트코인 겨울이 도래합니다. 그럼 이제 4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상승할 때 올라타지 마시고 만약에 제 예상대로 이번 달, 다음 달쯤에
지금보다 한 15%, 그러니까 지금 최고점부터 한 25% 정도 하락이 나왔 지점에서 좀 들어가 보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4년 전, 8년 전 반감기 때와 지금의 시장 참여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4년 전, 8년 전 반감기 때 이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형성했던 가격 마켓 메이커라고도 하고요. 가격 조정자들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의 주체는 누구였냐면요. 채굴자 그리고 일부 고래. 큰 이제 비트코인 물량을 갖고 있는 고래들. 개인인 거죠. 그렇죠. 개인 중에 아주 거액 자산가들이죠. 아니면 초기에 비트코인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소규모로 아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들. 이런 정도가 큰 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담합하기가 쉬워요. 자, 상승장이다. 자, 반감기에 이제 상승장 올라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같은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쭉 올라가는 이 우리 바나나 장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실제로 구현되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관이 들어왔죠. 그렇죠. 기관 들어왔죠. ETF 들어왔죠. ETF면은 개인 자금이지만은 거대 규모로 모이면 크죠. 그렇죠. 엄청 크죠. 지금까지 ETF 1년 됐거든요. 130조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 자체가 비트코인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3,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30조 원 벌써 5% 넘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규모에 들어와 있고 이제 정부도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 정부 단위로 보유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예, 20만 개 가지고 있어요. 2위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거의 20만 개 가지고 있어요. 3위가 영국이고요. 6만 개 가지고 있어요. 이 규모들이 아주 상당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이게 가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슈를 만들기에 충분한 수량이고요. 또 하나는 작은 나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네, 엘살바도르가 몇 개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때 봤었는데 6, 7천 개. 정확하시네요. 6천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엘살바도르 6천 개 가지고 있고요. 부탄도 제법 많아요. 몇천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걸 한번 던질까? 한번 수익 실현할까? 실제로 부탄이 작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몇백 개씩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탄의 이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을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 어떤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을 했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달러 딱 도래하니까 야 이제 좀 수익 실현 좀 하자. 내가 또 국민에게 큰 소리 좀 치려면 돈을 좀 벌어야지. 지금 11월부터 이제 주 단위로 지속적으로 몇백 개씩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들이 지금 각기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 8년 전에는 채굴자들, 큰 손들, 초기에 참여했던 비트코인 매집가들, 대부분 다 크립토 세계의 종사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좀 생각이 비슷해요. 단순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월가도 들어와 있고, 국가도 들어와 있고, 거대 자금도 들어와 있고, 이게 각자 생각이 다르고, 수익 실현 목표가 다르고, 또 이런 그 전략이 다르고 하잖아요. 이게 얽혀고 설켜가지고요. 이게 지금 현재 쭉 바나나 상승을 하기에는 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이 지금 요즘 이제 어떤 움직임을 만들고 있냐면요. 요즘 제가 비트코인 시세를 가끔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쭉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보면요. 미국 장이 시작하면요. 나스닥 움직임과 동조가 됩니다. 최소한 한두 시간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트코인을 아무래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의 월가가 상당한 개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월가의 세력들, 금융 세력들은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냥 기술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술주로 보기 때문에 나스닥과 동조된다라는 것은 나스닥에 오늘 좀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 매집을 해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매집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복잡하고 아주 다양해짐으로써 이것이 단순 상승자로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이게 가격 조정이 좀 저는 제대로 있어야지만 오히려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또 이번에 떨어진 게 트럼프 간세 전쟁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도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는 맞나요? 아니면 좀 크진 않은 건가요? 트럼프가 너무 이슈를 장악했어요. 비트코인도 트럼프 입에 거의 목을 메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전 정말 재밌었던 게 트럼프 그 취임식 며칠 전에 그 전야제 같은 걸 했거든요. 하루 전이었나 이틀 전이었나. 전야제 제가 새벽에 또 잠에 깨가지고 전야제가 5시부터 행사인데 그걸 좀 실시간으로 보게 됐어요. 와, 비트코인 그날 그 전야제 행사하는 기간 동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10,000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전야제 시작하기 전에는 10,000불 쭉 올렸다가 전야제 시작한 직후부터 한두 시간 사이에 10,000불을 쭉 빼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세력들의 농간이죠. 이게 개미들이 트럼프 취임하니까
자, 이거 들어가자 해서 며칠 동안 쫙 분위기 끌어올렸다가 취임식 전날 전야제 때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물 세력들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려갈 때 돈 벌고 올라갈 때 돈 버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 트럼프 입에만 목을 메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 정쟁도 사실 영향이 있죠.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제가 나스닥과 동조된다 그랬잖아요. 나스닥의 그 주식 그 기업 종목들이 관세에 뭐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도 월가에서는 나스닥의 기술주 하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그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죠.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관세가 이제 더 지금보다 가중되면은 결국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화폐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네. 그럼 대안화폐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이 가치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다. 근데 물론 이건 중장기적 시각이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 몇 달만 가지고는 이런 해석들이 좀 사실 여의치가 않죠. 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트럼프 굉장히 비트코인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었죠. 그 당선인 시절,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때는 뭐 코멘트를 강하게 해줬습니다. 뭐 전략적 비축 자산 절대 팔지 마라. 그다음에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 축하한다. 뭐 트윗도 남겼던 거 제가 봤는데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막상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논리적인 거는 미국에 더 시급한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곧 할 텐데 지금은 그 급한 것들 관세도 하고 뭐 중국도 좀 죽이고 해야 할 걸 많으니까 이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플러스로 어쨌든 지금 실무진 중요한 사람들 SEC, 상무부, 재무부, 차르 가상화폐 자치는 하나적인 분으로 다 깔아놨다. 그걸 하겠다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 거기 중요한 직책에 굳이 넣겠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트럼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도대체? 사실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할 때만 해도 내가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이런 언급할 때만 해도 야 저거 표몰이 수단 아니냐. 이제 경쟁자가 바이든이었잖아요 당시. 그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크립토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규제 일변도로 흘러갔죠. 그래서 이제 이거 반대급부로 이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들을 표몰이 수단으로서 트럼프가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게 그냥 단순히 헛 공약이 아닌 게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차르를 만들기도 하고 가상자산위원회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언급들이 좀 실행력을 가지겠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트코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언급을 누가 대신했느냐? 이 가상자산위원회, 이 가상자산 차르의 데이비드 sak스 위원장이 했죠. 네. 그 행정명령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런 관련된 산업의 성장과 활용을 우리 경제 부분에 활용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네. 거기다가 덧붙이는 얘기가 우리가 이런 그 관련된 업종이나 이 업계에 여러 다양한 질서를 위해서 규제를 또 이렇게 잘 만들어 보겠다. 이거는 사실 크립토 투자자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마지막 비트코인 얘기를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는지 평가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전에는 뭐 이제 트럼프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주변에 여론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이것이 상당한 핵심 키워드로서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됐는데 막상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데이비드 sak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조차도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타당한지 도움이 될지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 이 뉘앙스가 약해졌죠. 거기다가 규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과 관련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게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헤게모니라든지 혹은 뭐 부채에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의 이슈이죠. 그래서 그런 다른 얘기만 하고 비트코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결국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이 헛공약한 게 아니라 이건 충분한 이런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정권 초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굳이 끌어올릴 필요가 없죠. 그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경제적 이득이든 산업적 이득이든 뭔가를 취하려면은 지금 이것을 가격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준비가 되는 상태까지는 끌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언사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좀 워워시키고 뭐 이런 좀 중장기적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분석들이 저는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악재들이 있다면 반대로 미국 ETF로 아까 전에 한 130조 원 정도 자금 들어왔고 앞으로도 뭐 누구한테는 물어봐도 앞으로 그럼 더 안 들어올 것이냐 더 들어올 거냐면 당연히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도 어쨌든 검토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감기 이슈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대기 수요도 있을 텐데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건가요? 이제 그래도 이게 명확한 또 이런 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저만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은 상승장 지속 가능성 80%, 이걸로 끝날 가능성 한 20% 정도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 암호화폐라는 자체가 뭐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도가 아직까지 명확한 것도 아니고 뭐 기본적 분석이 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8대 2 정도로 보는데요. 이제 8에 그러면 이제 한번 걸어볼 만 하죠. 다만 지금 여러 수요는 계속 잠재 수요가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매달 이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ETF 자금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들어와요. 지금 뭐 130조 정도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다만 중요한 게 작년 12월부터 최근 3개월을 보면요. 빠져나간 금액이 더 큽니다. ETF 상품에. 그리고 특히 최근 요 몇 주 사이에 블랙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도가 더 컸어요. 최근 통계를 보면은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말은 지금 요게 12월, 1월, 2월 이 조정장에 대해서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뭐 부호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게 단기간에 이 고점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2월, 3월 정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시장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트럼프 정부도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비트코인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 초기에 절대로 이제 자극적인 언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들. 그리고 아까 뭐 부탄이라든지 엘살바도르라든지 지금 현재 영국도요 6만 개 갖고 있는데 영국 경제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비트코인 팔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팔 분위기입니다. 6만 개예요. 이거는 뭐 부탄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와 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이걸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도 있지만은 좀 조정이 좀 길게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년 전, 8년 전 봤을 때 25%에서 50% 조정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추가로 매입이나 새로 신규 투자를 노리시는 분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 25% 정도 하락이 있을 때 기회다 하고 들어가시고 최대 5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상승장 중간에. 아까 제가 기간은 대충 말씀드렸죠. 3, 4월. 그런 정도의 감안을 하시고 위험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상승장이 남아있다는 걸 좀 전제로 비트코인 어디까지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조정 이후에는 오른다고 보시는 확률이 지금 80%이신 거니까요. 이게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들도 들어보고 저도 나름의 이제 결국 기술적 분석이죠. 4년 전, 8년 전 비했을 때 이제 8년 전 반감기 이후엔 30배 올랐고요. 4년 전 이제 2021년이죠. 8배 올랐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산술적으로만 해봐도 30배, 8배, 그 다음 어느 정도 될까요? 2, 3배? 그죠? 뭐 2.5배, 3배 정도?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딱 그대로 대입해보면요. 이게 반감기가 작년 4월이니까 반감기 그 당시 가격에 2.5배에서 3배 정도 딱 곱해보면은 작년 4월에 한 6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 1억 6, 7천에서 한 2억 정도까지 나오죠, 가격이. 그게 지금 일단 베이스라인이에요. 4년 전, 8년 전 반감기 이슈만 통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고려했을 때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대 정도가 이 베이스라인으로 보시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기대감이 더 들어가는가, 얼마나 ETF 수요가 더 몰리는가, 얼마나 트럼프가 더 울부짖어 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스코프를 더 열어야겠죠? 아래로도 좀 열어보시고요. 위로도 좀 여신다면은 정말 보수적으로 1억 6, 7천부터 최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억 7, 8천 정도. 이런 정도 레인지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게 기간적으로는 올해 9월에서 10월 혹은 11월. 그리고 가격대적으로는 1억 6, 7천에서 2억 7, 8천.
그게 너무나 이게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도 레인지에서 한번 좀 이게 투자의 어떤 타겟을 잡아보시는 것이 적절하다. 미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금시총 넘어선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금값이 지금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차이가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한 7배까지 왔었나? 금 시총이 지금 2경 조금 넘었을 네. 거고요.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3천조 정도니까 그렇죠. 7배, 8배 정도, 10배 가까이 이제 될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금의 포지셔닝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대안 투자이고 또 해지 차원의 투자이고, 그죠? 비상관 자산이죠. 우리가 이제 경제의 상황과 연동되지 않는 자산, 대표 자산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그럼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것이 이제 손해를 봐야 될 때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대안을 해지를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위상을 확보한다라면 금시총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우리가 좀 길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단기간에는 이 반감기 이슈도 있고 산술적으로 봤을 때 2억 언저리에서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좀 적당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국내 코인 투자자의 다수는 알트코인에 투자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알트코인 폭등장도 비트코인과 뭐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건가요? 코인 크립토 업계에 투자를 좀 몇 년 하셨던 분들은 그게 다 이론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론이냐면은 비트코인으로 상승장 초반에 돈을 쫙 번 다음에 그게 수익금을 쫙 빼가지고 그거를 알트코인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뭐 10배, 100배, 1000배 갈 때 또 그걸 이득을 법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수익금 예를 1000만 원이 났다. 그럼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단계가 있어요. 메이저 알트코인 먼저 투자합니다. 메이저 알트코인이라 하면 이더리움, 지금 현재 시장 관점으로는 뭐 솔라나, 뭐 리플 이런 게 되겠죠. 메이저에 먼저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하고 나머지 작은 코인들에 뭐 몇십만 원씩 샥 뿌려가지고 그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낙수 효과죠. 비트코인에서 돈 번 사람들이 그 작은 종목에 몰려가지고 막 100배, 1000배 갈 때 거기에 또 들어가서 또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이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력들이 돈을 불려가는 과정이 비트코인에서 큰 돈을 벌면은 그 작은 종목들에 또 이렇게 소위 튀긴다 그러죠. 작은 종목을 튀겨가지고 뭐 몇 억만 들어가면은 팍 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번 시즌만큼은 이것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겠다. 제가 3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알트코인 개수가 매년 몇천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인정하는 그 거래 플랫폼,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10수개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즉 거래가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종목만 몇만 개입니다. 자, 그 말은 비트코인에 돈을 벌어서 알트에다가 투자할 때 한두 종목이 몰릴까요? 그 말은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은 왜 안 올라요? 이걸 막 뭐 저에게도 물어보는 또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안 오른 종목을 올라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즉 너무나 개수가 많아져서 4년 전, 8년 전에 조금 이렇게 뭐 몇천 개, 뭐 만 개, 2만 개일 때랑은 집중도가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알트코인의 대장주가 뭡니까? 알트코인 대장이죠? 네. 이더리움이죠. 지금 이더리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이 비트코인 2달 조정, 비트코인 10에서 15%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30% 떨어졌습니다. 시세로 600만 원 갔다가 4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다른 알트는 뭐 소위 말하는 잡알트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메이저 알트는 그렇게 떨어진 종목이 없어요. 뭐 리플 더 많이 올랐고요. 솔라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만 극단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봤을 때 이더리움에 기대하는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이더리움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의 메인넷을 제공하는 이 기술인데, 이게 뭐 솔라나나 대안 그 코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또 이더리움 재단의 지금 행태가 좀 이게 신뢰를 주기에 약하다. 최근에 이더리움을 또 시장가로 막 던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재단이.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다른 점이죠. 비트코인은 주도 세력이 없잖아요. 없죠. 이더리움은 이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의 지금 행태가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막 던집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로 작용을 해서 지금 이더리움 선물 시장에 숏 포지션이 역대 최대로 몰렸어요.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격 하방 압력이 더 가속화되겠죠. 이런 점에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은 알트코인에 돈이 뿌려지기 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연계하는 그 중간 단계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알트코인 불장이 과연 올까? 아무거나 사도 먹여주는 장이 올까? 여기에 대해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게 뭐냐면은 최근 이 트럼프 이슈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 뭔지 아세요? 트럼프 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 트럼프가 코인 만들었잖아요. 오피셜 트럼프라는 코인. 트럼프가 직접 만든 코인이고요. 거기다 자기 그 영부인이죠. 멜라니아 코인도 나왔습니다. 제 멜라니아 코인은 제가 한 그 거래 그 플랫폼에 상장되는 그날부터 제가 가격을 확인하게 됐는데 다음날 들어갔더니 10배 올라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종목이 있나. 이게 밈코인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였으면은 뭐 거의 이 철창 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익 충돌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 이걸 또 인정하나 봐요.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오피셜 트럼프든 멜라니아 코인이든 이런 정치 밈코인들의 또 자금이 한번 싹 몰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더더욱 다른 알트코인 뭐 5년 전, 10년 전 탄생한 알트코인에는 자금이 안 갈 수 있겠다. 이게 너무 이슈몰이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뭐 주식을 치면 또 새로운 종목 하나가 상장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게 너무나 큰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외된 종목들이 계속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가 알트코인 불장에 부정적으로 저는 예상할 수 있는 요소들이고 항상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트코인은 정말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하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은 조정 후 상승장이 온다는 건데, 그럼 그 조정 봤을 때 사야 할 코인은 비트코인인가요? 아니면 비트코인 외에 알트도 뭐 비중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나요? 저는 뭐 다른 전문가분들은 비트코인 아무리 강조하면서도 50%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최소한 70% 정도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한 20에서 25% 하락했을 지점에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고 알트코인은 좀 되게 분산 투자하시고 너무 소외되거나 시장 관심을 벗어난 혹은 정말 최저점을 뭐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퇴초로 돌아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최저점을 아예 이탈한 종목은 거들떠도 보지 마시라. 세력이 다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관심에서 너무 벗어난 종목을 보지 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한 뭐 30위안, 50위안 이 정도 안에서 이제 본인이 검토해서 하는 게 낫겠네요.